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6일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밤 10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금요일은 영상을 잘 찍지는 않는데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도 스케줄이 없습니다. 오늘 불금인데, 그래서 좀 뒹굴뒹굴 거리다가 그래도 영상을 찍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그림을 한번 같이 살펴봤었죠. 이거에 따라서 오늘 한번 같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가상이겠죠. 가상으로 하시는 거고,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하루를 보냈는지 요거에 대해서 함께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그 전에 이제 여기 우리 그림 그려놨던 게 다 없어졌죠. 이거 HTS가 한번 나갔다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하여간 그림들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네, 그럼 다시 그림 되죠. 우리 어제 박스를 이런 데다 그어 놨었죠. 여기,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여기, 요 동네,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지면 여기 350선, 요런데, 그 다음에 여기는 전저점, 직전 저점이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떨어지려면 그래도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예상했던 예측점. 그리고 위쪽으로는 지난번에 여기서 올라가면서 요번에 잘하면 370은 못 찍을 것 같고 360 한 8 정도 이쪽으로 그래야죠. 여기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정도가 최종 목표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어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래 처음에 목표했던 데는 요 동네였죠. 요 동네였는데 어제 이제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종가 무렵에는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새로 이제 갈아탔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어제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어제 이제 실행을 했고 이제 오버나잇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오버나잇을 해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는 거죠. 보유를 하고 이제 이 순서죠. 이 순서인데 $1 환율을 체크를 한다. 요거 하나 써놓고 가죠. 요거 하나 써놓고 가죠.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아마 어제 녹화하면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건 다 시간입니다. 시간. 8시 45분, 9시, 그 다음에 3시 한 20분 정도. 3시 20분부터 동시효과죠. 3시 20분. 그 무렵쯤 되겠습니다. 정확히 이 시간을 딱딱 지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진입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진입과 청산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진입과 청산하고 진입하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주로 여기가 되겠죠. 9시 하고 3시 20분 정도. 개장, 그 다음에 폐장 요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너스 시간대죠. 아침에 이제 환율을 체크를 해봤는데 밤새 시장에서
환율의 변동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만일에 보합권에서 시작을 한다면 환율이 내려갔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환율이 만일에 뭐 올랐다 그러면은 보합권에서 시작했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미리 반영이 돼서 아침부터 갭상승을 하게 되면 쫓아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 밤새 하락한 환율의 하락분을 아침에 갭으로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근에서 시작했다면 추가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놔두고 전날 오버나잇 한 것만 이제 9시 정도에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요. 올라가거나.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됐느냐. 미국 시장을 한번 봤습니다. 다우존스가 아침에 오늘 375포인트 하락했고, 나스닥도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했죠. 얘들만 본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다? 좀 하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몇 포인트, 한 뭐 1, 2포인트라도 많지는 않으니까, 하락폭이 크지는 않으니까, 뭐 355 라인이나 뭐 요런 데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었죠.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환율을 체크를 해봤는데, 환율이 어제가 요게 이제 오늘 아침이고, 요게 어제죠? 요게 어제 9시부터 환율이 올랐다가, 그 전날 이제 올랐었죠. 올랐었기 때문에 어제는 하락해서,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고, 하루 종일 환율이 거의 횡보 수준이었습니다. 횡보 수준이었다가, 우리 시장이 끝날 때쯤, 한 3시 15분 정도부터 이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분은 시장에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다가 어쨌든 어제 우리 장중의 환율은 요 동네에서 머물렀습니다. 동네에서 머물렀는데 이 녀석이 밤새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하락을 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아침은 어떻다? 갭상승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은. 그렇겠죠. 환율하고 반대로 가니까 환율이 이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만큼 상승해서 시작할 수도 있겠다. 근데 환율이 뭐 폭락이나 뭐 이런 수준은 아니었으니까 그냥 뭐 그저께 정도쯤에서 요 동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 셈이니까 많이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시장도 뭐 요런 정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면 어디가 더 맞을까요? 미국 시장을 미국 시장 따라서 이렇게 하락해서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올라가서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얘들 영향을 아예 안 받았죠. 아예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좀 이렇게 나오고 환율은 내리고 얘들은 내리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상승 가능성과 예,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를 했는데 미국 시장 때문에 하락, 환율 때문에 상승 동시에 존재를 해서 이 중간 어디쯤에서 타협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얘들의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침에 그냥 올라가 버렸죠. 갭상승으로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다? 9시 정도에
8시 45분에 뭐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보아하니 예, 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가도 얼마 못 올라갈 거다. 예. 그래서 9시 정도에는 네, 청산 타이밍 되겠습니다. 청산.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청산하고 이제 재진입하는 거죠. 다시 이렇게. 근데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뭐 장중 변화를 뭐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금요일뿐만이 아니고 요즘 장중에 이런 횡보가 많죠.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네, 이틀 동안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예, 조금만 넣어놓고 진짜 장중에 혹시나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만 희박하지만 조금 예, 그럴 수도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조금만 넣어놓는 겁니다. 조금 넣어놓고 시장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횡보. 예. 그리고 이제 종가를 맞았죠. 종가를 맞았으면 또 이걸 해야겠죠. 두 번째 투입을 합니다. 근데 금요일이니까 무리하진 않고 적당한 선에서 평소에 하던 거에 한 50% 정도만 금요일 두 번 다, 뭐 평소에 한 50%, 평소에 한 50% 정도만 넣어놓고 이제 월요일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환율 체크하고 예, 월요일 아침에 이제 환율 체크하고 그게 뭐 어느 쪽으로 가서 9시까지 어느 정도 어디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9시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또 청산을 해야겠죠. 근데 환율이 뭐 주말에 변동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월요일은 또 최소한 오전까지는 9시, 10시, 10시나 11시 정도까지는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더. 뭐 오후 들어서 뭐 어떻게 오전에 회의하고 오후에 어떻게 할지 얘네들도 뭐 회의를 해서 뭐 결정을 하겠죠. 예. 하지만 환율이 월요일에 뭐 그냥 이렇게 깔짝깔짝대고 횡보를 한다. 그럼 월요일도 하루 종일 안 변할 가능성이 있죠. 지수가 그냥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은 네, 만일에 주말에 환율이 그냥 횡보 상태라면 월요일은 굳이 뭘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넣어놓은 거, 금요일에 넣어놓은 거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전체 평소에 하던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투입을 안 했으니까 월요일 장 막판에 조금 더 투입을 하면 되겠죠. 이건 이제 원달러 환율이 횡보했을 경우 주말에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말에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면 예,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의미가 없죠.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 결과만 보는 겁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장중에는 환율이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새벽보다 새벽에 비해서 환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럼 뭔가 기대를 더 해볼 수도 있겠죠. 위쪽으로. 예. 하지만, 네. 그거는 이제 월요일 날 주말 환율을 좀 더 살펴보고 나서 월요일 날 아침에 결정을 하면 되고 우리는 이 무한 루프를 돌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런 정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요것만 뭐 그림이 뭐
제가 뭐 예술가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어쨌든 이런 게 다 귀찮다. 그러면 이 숫자만 기억하면 되겠죠. 예. 파생시장 개장 시간 8시 45분에 혹시나 환율은 내렸는데 환율이 내려서 장이 올라갈 것 같은데 스타트가 예. 어제 조가 무렵에서 스타트를 했다. 그럼 9시까지는 여기 한번 추가로 진입할 수가 있겠죠. 위를 바라보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아예 갭상승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로 따라가기는 조금 그렇다. 얘들도 내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좀 미시적인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주요 목표는 이제 이거니까. 예. 오니까 요대로만 저거 900과 320에 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요때 뭔가를 하는 게 좋겠죠. 9시도 사실 좀 빠릅니다. 예. 요 시간도 좀 빠르고요. 예전에 파생시장하고 주식시장이 같이 시작을 했을 때는 이 현상,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대략 9시에서 9시 15분 그 사이 또는 9시 반, 그 정도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파생시장이 막 어지러웠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전날의 상황을 예, 요 15분 동안에 반영을 시키는 전날 환율의 상황을 이 15분 동안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는 뭐 9시에서 9시 15분 그 사이 정도에 요게 이제 반영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반영이 다 끝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 갈 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가든지 네 그렇게 해서 뭐 한번 오늘 금요일이긴 하지만 네,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하루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얘들의 상황보다는 네, 이 환율의 상황에 시장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투자라는 거는 투- 그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재화는 바로 머니죠, 돈이죠. 예. 그래서 그 돈의 가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율로 나타나는 거고요. 예, 환율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뭐 당장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데 환율이 내렸다. 그렇다면은 뭐 가만히 앉아서 이제 돈 버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결과로 반영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환율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내리지 않는 거는 예, 뭐 크게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아침에 이거 하고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뭐 환율 올라봤자 얼마 안 올랐더라. 요만큼 어제 요만큼 해서 치고 또 빠지고 뭐 이렇게 다시 빠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뭐 이러니까 예, 장중에 뭐 하기가 좀 그런 거죠. 결제 받으려고 그래도 결제 받고 얘들도 뭘 해야 되니까 즉각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침에는 반영을 좀 확실히 하는 것 같죠. 그 결과가 딱 7시 15분인가? 7시 넘어서 딱 그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예,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얘들은 딱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장중에는 뭐 거래하기도 바쁜데 뭐 또 올라가서 결제 받고 그러려면 힘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제 상황이 좋고 그러면 그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환율의 상승이나 뭐 이런 거를 상쇄시킬 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좋고 시장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이제 좀 다른 게 개입을 할 수가 있겠죠. 굳이 이 환율 말고 환율에만 기대지 않고 이런 데에다가도 더 기댈 수가 있을 겁니다. 경기가 좋고 뭐 이러면.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죠. 경기는 다 나쁘다는 얘기만 하고 경제 심리도 살아나 있지 못하고 하니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이제 환율을 가지고 그걸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물론 장중 반영은 잘 안 되죠. 예.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반영이 잘 안 됩니다. 어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죠. 여기에 오늘이고, 예, 어제 여기까지, 예. 어제는 뭐 굳이 반영되고 뭐 자시고 없네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 어쨌든 환율은 네, 9시부터는 조금 올랐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하고 있었던 거고, 하지만 다시 내리고 있는데도 다시 돌지는 않았죠. 예, 결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회의를 못 하고 결제를 못 받아서 그냥 예, 환율 효과를 장중에 바로바로 반영되지는 않더라. 예, 하지만 아침에는 반영이 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그 해외 시장과 환율 이런 것들은 다우가 폭락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폭락 정도는 아니죠. 그냥 하락 정도니까. 다우가 이렇게 하락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걸 바로 따라가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 우리 앞에서 오면서 몇 번 경험을 했죠. 예. 굳이 얘들은 이건 아니더라. 이렇게만 무작정 따라가지는 않는 것. 그런데 오늘 결국 개인들은 네,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느꼈는지 예, 다 팔았죠. 그러나 시장은 네, 꺾이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다는 말 하니까 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뭐 이렇게 이런 이런 문구를 생각하면 축구가 생각이 나죠. 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예,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한테 졌더라. 아,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좀 찾아봤더니 예, 승부차기를 뭐 11번 선수까지 갔더라고요. 원래 5명씩 차고 그다음부터는 뭐죠? 서든데스인가요? 예. 바로 한 명씩 더 추가되면서 돌아가면서 차는데 야, 그 10명, 11명 찰 때까지 승부가 안 났었다는 거는 양쪽 다 대단했구나. 인도네시아는 올라가려는 의지가 굉장히 대단했고 뭐 팀도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 보면은 신태용 감독이 팀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체육 조건도 괜찮고 예. 자,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었죠. 예. 경기력이 좀 너무 안 올라와 있고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뭐 아시아의 호랑인데 어떻게든 뚫고 극복하고 그래도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갔죠. 예, 충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잤는데, 아예 안 봤지만, 네. 걱정을 안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예, 몰랐습니다. 예. 근데 걱정을 안 하는 건 안 한 건데, 저는 불길한 예감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몇 달 전에 AFC 했었죠. 예, 아시안컵. 그때도 그랬습니다. 4강에서 떨어질 때, 예. 안 좋은데. 언제 그걸 딱 느꼈냐면, 그때 상대가 요르단이었죠. 요르단하고, 그다음에 요르단 주장하고 손흥민하고 이제 서로 엠블렘 교환을 하는데, 그때 딱 보고, 오늘, 야, 질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가 아니고, 질 수 있겠다. 네.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가끔. TV를 통해서. 가끔은 그래서 제가 페널티킥 실축하는 애들도 가끔 맞추고 그러는데,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뭐,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느낌은 있었다. 네. 왠지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놀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었구나. 어쨌거나, 정몽규는 빨리 내려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윗사람들이 그렇게 자리에 연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꼭대기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예, 윗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는 문화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봐도,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 축구 협회 회장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하죠. 아시안컵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일본이 어디까지 갔더라? 4강에서 떨어졌나? 8강에서 떨어졌나? 걔네 떨어졌을 때 축구협회 회장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은 지가 던져놓은 말도 나중에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관계자들이, 예, 다른 뜻이다. 이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탁하기 때문에, 예, 나머지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예. 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뭐,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이긴 한데, 잘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몽규의 문제는 뭐 어제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예. 윤석열의 문제는 벌써 2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예, 오늘 뭐 제가 금요일에 불금에 아무 일도 없어서 오늘 주저리 좀 떠들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요 숫자 그다음에 이거 어제 많이 설명을 해놨고 제목에 보시면 시황 플러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돼 있는 거기에 들어가면 어제 하루 종일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밤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미국 시장이 끝나죠. 끝나면 주말에 뭐 내일도 될 수 있고 모레도 될 수 있겠지만 주말에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일 아침에 끝나는 게 미국 시장만 끝나는 게 아니고 FX 시장도 토요일 날 끝나죠? 토요일 날 끝나나? 한 달에 한 번만 쉬나?
이 규칙을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보통 보니까 토요일은 끝나는 것 같아서. 네, 일요일 하루는 쉬는 것 같습니다. 아니네. 19일. 아, 지금 20? 여기서 쉬었구나. 20일까지 하고 22일부터 했으니까 21일은 하루 쉬었네요. 일요일은 쉬나 봅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우린 나온 이 결과만 보면 되죠. 네, 네, 그러면 요것저것 다 살펴보고 나서 주말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금, 네, 뜨겁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